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다. 정말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저 여기서 다른 부부들 또 사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돈을 더 주고 살아달라고 애원을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 의사가 있어서 캠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먼저 아내 측 의견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사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시간을 꽤나 많이 쓸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단 외도가 있으십니다. 결혼 2주 만에 외도를 하셨고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유책이 너무 큰데 아내에게도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도 폭행을 했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셋째 자녀에 대해서 뭐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서 내가 혼내준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요. 반발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집을 나갔고 엄마랑도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습니다. 명의 도용과 유흥입니다. 네.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소액 결제로 뭐 100만 원 이상 쓰시고요. 또 상품권 현금화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채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간에 나왔던 모든 유책 사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뭐지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았었어요.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과 이유를 좀 보긴 해야 돼요. 뭐 아예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아빠죠, 그렇죠?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뭐 문자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 아내분의 역할이 좀 아쉬운 거예요, 남편분은. 아내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그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게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약간 원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남편의 결혼 생활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 굉장히. 남편 자체가. 그래서 남편도 사실 이 부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쪽이에요. 청구하고 싶은 쪽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거기서 카메라를 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빙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얼마를 청구하는 거? 3천 청구합니다. 오히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변호사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법정에 들어가니까 본인 속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뉘우치는 게 없이 넌 평생 그렇게 네 잘못 모르고 살아서 정말 크게 호되게 당하겠다. 황당해 하더라고요. 너만 변호사했냐? 나도 변호사했다. 나도 질 수 없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위자료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5천 청구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정신적 고통이 있다. 따라서 한 3천만 원을 상계해서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저희에게 않겠나? 2천만 원을 네네.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보면 것으로요. 뭐 저희가 잘못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폭행이 있고 한 거니까. 아니 계속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유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죠. 2천도 세요. 여러 차례 좀. 업소 가면서 부정행위 한 거, 상품권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핸드폰 쓰는 거 말이 안 되죠. 아이 관련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려고 했다. 아이한테 쌍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잘못됐죠. 지금 사실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이런 잘못 재판 가시면요. 3천만 원 기본입니다.
정말 소송이면 5천만 원 끝까지 청구할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고 해서 애한테 받는 상처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어른은 되고 아이는 안 된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상처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폭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폭행죄를 같이 걸으세요. 왜? 물 뿌린 건 폭행이거든요, 이게. 얼굴에. 잠시만요, 신봉수 씨. 요건 지금 위자료 관련된 거는 잘못이 있냐 없냐를 먼저 한 다음에 네네네. 그 잘못을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위자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신봉수 씨 잘못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딱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그분. 어느 정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처럼 그 외도했지만 부분에 있어서- 성관계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 이런 거와 부부 사이에서 모르는 여자랑 모텔 가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같이 만약 산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 폭행 부분, 네. 아이가 물을 뿌렸던 뭐든 아이를 폭행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 아이를? 네. 아이랑 쌍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또 버릇없게 하면 또 때리고 아,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는. 그러면 잘못하니까 잘못된 부분인데 솔직히 그동안의 아이의 전적을 보면 저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럴 만 했기 때문에 했다. 왜? 네. 하물며 제 엄마까지 당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네, 돼서 청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내 비기를 약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를 폭행한 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법 체계야 모든 윤리 규범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라 신흥부에서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폭행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폭행한 건 잘못된 건데 그럼 토달지 마시고 네네. 아이를 또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못 안 했다 앞으로도 또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그래, 길에 아니죠. 길에 팽개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네,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벌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먼저 남편 씨부터 말씀 보시죠. 네. 남편분은 아주 지금 인생에 큰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5년 전이죠. 큰 수술을 하고 입원했던 날 친구랑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본인 혼자 그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 수술을 하고 나서 울면 눈물이 혹시 상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덧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니 입으로 들어가. 네? 눈물이 입으로. 눈물이 상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좋습니다. 입으로로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일명 오이 알러지 살인 사건. 아니 남편이 진짜로 오이를 어릴 때 오이를 먹고 굉장히 한 달 동안 구토를 하면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이제 오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이를 뺀 김밥, 거기에 오이의 흔적이 좀 붙어 있는 것도 먹으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상으로도 그걸 아내가 말리지 않고 먹으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2가지 사건, 따라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반하장 같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일책세하고 이렇게 많은데 좀 어이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완현 씨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살인 미수라는 말은 좀 과하다. 나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고 건강에도 안 좋은 일이었다라고 정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살인 미수다까지는 우리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큰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자료를 주장하는 건 여기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오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내분한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신체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 4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쳤나? 돈이 없는데 4천만 원이면 좀 황당했어요. 네. 폭행은 원래 위자료를 줘야 폭행은 위자료 나오죠. 폭행은 정부에 나오죠. 따라서 근데 나온다고 나오죠. 하더라도 그 도구 이제 폭행은. 예, 빈도나 뭐 강도나 이런 것들 경위들을 다 보긴 봐야 되는 거고요. 보면 폭행이 그때 한 번인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 그때 듣기로는 뭐 여러 번 그랬다라고. 네,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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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그리고 퇴원해서 나와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암 치료랑 그거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러움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오이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와이프는 나에 대해서 내 건강이나 이런 걸 죽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질 않네. 그리고 부추기네. 오이를 먹으라고. 이게, 아니 오이를 뭐 말씀해 보시죠. 이게 네. 따로 생각하면 연결할 때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좀 그래요? 이야기를 부드럽지 드리면 않았어요? 일단은 해서 어떻게 해서 잠수 타고 안 와서 퇴원 때도 안 오고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좀 빠졌구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잘 살기로 해서 됐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 바로 복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터져서 아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주사를 꽂고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내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나 너무 힘드니까 너 일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실업급여 받았어요. 일 좀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실업급여 받고 있잖아. 주사를 꽂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집에서 놀았어요. 내 항암 치료 기간만이라도 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나는 일하는 거다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자, 완현 씨 그 얘기는 네. 가사 조사할 때도 다 얘기하셨고 그 스토리는. 네네. 예.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두 분 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뭐 그래서 이런 그 거에- 얘기 때문에 한 거죠. 왜냐면은 그때 아내는 그 이제 아니,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받고 이게 저는 완현 씨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완현 씨가 섭섭한 얘기 알겠는데. 서운하다는 얘기. 그럼 뭐예요? 서운하다는 게 아니면 뭐야? 왜 얘기를 해? 그 만약에 이제 그거 이제 뭐죠? 위자료를 얘기를 하시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서 재산 분할도 그렇고 뭐 위자료도 그렇고 본인 섭섭한 것도 있는데 그게 이어진다는 예를 거죠.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돈 게임으로 1억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발 일 좀 해달라고 하고 뭐 한 사람인데 본인은 근데 그 와중에 게임 저거 하는데 1억을 날렸다라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해달라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난 실업급여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사 꽂고 회사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둘이 생활이 되니까. 아니 그러기가 앞서 어렵고 그러면 1억을 게임을 왜 하냐고 1억을. 그게 제가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서 얘기해. 진단금 나온 거는 지금 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출금이 줄어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다녀달라. 내 좀 쉬게.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나는 실업급여 받는다. 그런 게 어떻게 갔냐면 6개월 동안 간 게 아니고 계속 일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일을 안 한 상황이라서 병원에 가더라도 옆에서 돌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한 번도 안 갔어요. 6개월 동안. 어디 말할 친구도 없고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아버지 슬퍼하시고 뻔하고 하니까 조금 컴퓨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위자료 부분이나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빨리 지나갈 건데 살짝 답답하다 해야 되나?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물론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잘못된 뭐, 정보 지식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그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게임 얘기하려고 게임까지 가는 길인가구나. 좀 줄여서 좀 해주세요. 예. 이거를 게임으로 버텼다. 근데 죄송한데 소장님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너무 없어요. 화를 내셔서 없고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전 무서워요. 진짜 얘기하시는 게 좀 두려워서. 전 무서워요. 진짜 얘기하시는 게 좀 두려워서. 약간 쇼크가 오실 거라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너무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혹시나 이 방송 나가면 제가 미친 듯이 욕먹을 게 뻔하니 그래도 약간 방어막은 좀 갖자. 안 해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자 신현영, 김용순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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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 다쳐서 사실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저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부가 이혼한다는 게 그냥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각자의 길을 간다 그러더라도 신경을 안 써요. 네, 그 신현영, 김용순님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캠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남편 신현영 씨와 아내 김용순 씨는 너무나 다른 성격 탓에 이렇게 살다가는 황혼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위기감으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일 버리지 말고. 가사조사 영상에서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으로 대답을 하네.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반면 남편은 아내의 그런 것도 아니고. 답답해. 잦은 짜증 때문에 이미 말인지는 알아? 오랜 시간 동안 지쳐 무슨 말인지 알아? 있었다고 내가 하는 말이? 털어놓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 이 부부는 언뜻 보면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가 무려 24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조정장님,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재산 분할을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 건물 부지 해가지고 약 한 10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자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내분 명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약 2년여간 저희 이혼 숙녀 캠프 나오신 부부들 중에 재산으로 2위입니다.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2위. 왜냐하면 예전에 그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 4명. 태권도. 버스 타고 네, 네, 그분들이 일 위. 이제 역대 1위고 네. 우리 두 분이 역대 2위. 이 재산 분할 문제에서 나눌 게 별로 없어서 채무를 많이 나눴죠. 네, 채무를 나누는 이런 경우였는데 네. 오늘은 좀 뭐 나눌 게 있네요. 있습니다. 예, 상당합니다. 네. 네. 네, 두 분이 자산이 형성된 경위를 보면 두 분께서 그동안 쭉 함께 일해 오셨다고 합니다. 뭐 동대문 하실 때도 그렇고 펜션업도 그렇고요. 같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네. 주도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여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8대2. 8대2. 아니 근데 요즘 너무 네. 많이 변하셨어요, 양 변호사님.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많이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 한쪽이 그냥 전업주부로 집에만 계셨을 경우에도 거의 맞습니다. 24년이면 5대5. 네.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로 갔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확률로 5대5 또는 6대4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는 자리니까 과하게 가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남편분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막 펜션 할 때의 역할은 또 어떤 거예요? 펜션 할 때 보면은 와이프는 물론
그 공간에서 실내에서 공간에서 자기가 하는 일도 많고 영업도 혼자 하고 뭐 혼자 하는 건 맞는데 그 나머지 제외한 흙과 돌과 전기와 수도와 하수와 사실은 오해하시는데 제 일이 80%. 그렇죠. 그리고 펜션에 손님이 와야 운영이 그럼요.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 재택근무라는 게 퇴근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그래도 퇴근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고 저거고 신현영 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안 하는 편은 아니다. 그거는 네.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히 많이 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 용순 씨가 진짜 일 안 하는 남편들을 봤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이숙햄에서 거의 한 2번째 되세요, 남편 중. 하도 일들을 안 하니까 진짜 탑3 안에 들어요. 아, 탑3.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우리 아내분이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펜션 일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살도 좀 아니고 많이. 좀 많이. 대부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주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8대1은 무리고 저는 5대5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5대5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한다면 20%만 가져가겠다. 8대2. 네. 저는 이런 합의를 노렸던 겁니다. 이런 합의를. 제가 왜? 네, 이런. 저는 이게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대2요. 이 마음이 8대2. 이 마음이 20%. 8대2가 네. 아내를 위한 마음이죠. 마음이죠. 정말.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었고. 아니, 아내분은 왜 눈물을 혹시. 결혼하고 처음으로 흘린 감동의 눈물. 아, 네.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됐습니까? 그 남편 마음? 마음. 그걸 알아주는 마음인 거죠. 제 공을 알아주는 알아주는 마음. 돈 앞에서는 사람이 뭐 10원 한 장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이혼하는 마당에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다시 보였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편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신현영 씨는 아내 김용순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혼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혼 안 하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제 알고 네. 왜 좀 제 잘못한 부분도 알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4년을 다 살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진짜 앞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우리 아내 김용순 씨는 남편 신현영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다. 정말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저 여기서 다른 부부들 또 사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그게 먼저가 네가 거짓말하기 먼저지. 보니까 사실 제가 돈을 더 주고 살아달라고 애원을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분들과
같은 기수가 돼가지고 죽은 이분들이 분지에 편성이 됐어요, 갑자기. 조편성이. 네. 갑자기 들어갔는데 브라질하고 막 프랑스랑 막 축구의 신들이 막 다니는 거죠. 막 거기 같이 국내 축구하다가. 껴가지고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약간 느낌 뭐.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효과가.